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등학생 윤가람이 인사동 골목에서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다가간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피해 지나갔어요. 취객인가 봐. 무서운 세상이잖아라며 고개를 저으며 말이에요. 하지만 가람은 멈춰 섰어요. 할머니 같아서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며 배운 응급처치로 그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가람의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는 의료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찾았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과 함께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때 가람은 몰랐어요. 집에서 할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고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치료비 때문에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요양보호사인 엄마는 남의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돌봐드리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매관리재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윤호아 어르신이 무료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길에서 멈춰 선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감동이 지금 시작됩니다. 윤가람은 아침마다 외할머니 오아자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그 가람이 등교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응, 아침? 아직 안 먹었는데. 화자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람이 부엌을 보니 밥솥에는 이미 갓 지은 밥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을 지어놓고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 밥 여기 있잖아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 지었지? 화자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같은 밥을 2번 짓는 일도 있었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찾다가 까먹고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가람아, 학교 잘 다녀와. 화자가 손녀를 보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조심히 계세요. 가람이 인사하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화자는 때때로 가람의 이름을 헷갈려 불렀어요. 지선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예 다른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선은 가람의 엄마 이름이었어요. 엄마 윤지선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가람은 할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실까요? 가람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점심? 벌써 점심시간이야? 화자가 시계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가람은 할머니를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엄마가 없을 때는 늘 이렇게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가람이가 참 착하네. 고마워. 화자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화자는 가람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수정아, 내가 언제 이렇게 컸니? 가람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할머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새벽 가람은 화자 할머니가 집을 나가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 가람이 급히 일어나서 물었어요.
시장에 가야 해. 장 봐야지. 화자가 외투를 입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시장 안 열어요. 가람이 설득했어요. 새벽? 아니야, 지금 아침이야. 화자가 고집을 부렸어요. 가람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람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가 집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람이 집안을 찾아봤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람은 급히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어요. 다행히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가람이 안도하며 물었어요. 가람이가 왜 여기 있어? 집은? 화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가람은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저녁에 엄마 지선이 돌아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또 가람이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지선은 피곤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다른 할머니들을 돌보고 온 터라 지쳐 있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알아볼게. 지선이 무겁게 말했어요. 그날 밤 지선은 화자의 방을 살펴봤어요.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지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선은 화자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가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 좀 해볼게요. 의사가 화자에게 말했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가람은 대기실에서 엄마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가람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지선이 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지선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줬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지선은 말없이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지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람은 엄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지선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선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치료를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말이 없었어요. 화자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람아, 우리 집이 어디더라? 화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가람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날 밤 가람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병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할머니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요. 가람은 엄마를 따라 병원에 갔다가 처음으로 지선의 일터를 보게 됐어요. 요양병원 복도에서 지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지선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가람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허리를 굽혀 노인의 입가를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선 선생님, 사무실 할아버지가 부르세요.
간호사가 지선에게 말했어요. 네, 금방 갈게요. 지선이 답하며 다른 병실로 향했어요. 가람은 엄마가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처음 제대로 봤어요. 집에서는 피곤한 모습만 봤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우리 엄마는 요양보호사예요. 가람이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아, 지선 선생님 딸이구나. 엄마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더라.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가람은 그 말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지선은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다른 요양보호사와 교대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점심 안 드세요? 그가람이 물었어요.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지선이 짧게 답했어요. 가람은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서도 할머니 챙기고 직장에서도 다른 할머니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지선이 환자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가람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남의 할머니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데 정작 우리 할머니는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선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슬퍼도 혼자 참았습니다. 가람도 그런 엄마를 닮아서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가람아, 잠깐 밖에서 기다려. 엄마 일 마저 하고 갈게. 지선이 딸에게 말했어요. 가람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로비에는 환자 가족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치매세요. 정말 힘들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돌보기도 쉽지 않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가람은 그 대화를 들으며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치료비 걱정도 있고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지선이 나왔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가람이 지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게 내일이니까. 지선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선은 말이 없었어요. 가람도 조용히 엄마 옆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들 돌보시는 거 봤어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어땠어? 지선이 물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드리시더라고요. 가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선은 잠시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가람아, 엄마가 남의 할머니는 돌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제대로 못 돌봐드려서 미안해. 지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가람이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람도 답답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다른 할머니들을 돌보는데 정작 우리 할머니는 혼자 집에 계신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화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선아, 왜 이렇게 늦었어? 화자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일 때문에 늦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지선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화자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가람이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아침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서는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가람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어요. 지선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그런데 가람이는 언제 왔지? 화자가 손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가람은 오늘 오후에 왔는데 할머니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 구경 재미있었어? 지선이 가람에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정말 힘드시겠어요. 가람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지선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가람은 그런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할머니를 잘 돌봐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밤 가람은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남의 할머니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엄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우리 할머니는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지선은 화자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람도 함께 따라갔어요. 어르신 상태를 보면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했어요. 약물 치료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선이 물었어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을 복용하시고 주기적으로 인지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 검진도 필요하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람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인지 치료는 어떤 건가요? 그 가람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전문 치료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걱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약값과 치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120이요? 지선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물론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크죠. 가람은 엄마의 표정을 봤어요. 지선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선이 어렵게 말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자 할머니만 오늘 날씨 참 좋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선은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어요. 가람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엄마, 얼마나 있어요? 그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지 않아. 한 달치 치료비도 못 돼. 지선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지선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일은 힘들지만 급여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가람 학비며 생활비까지 빠지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보험은 어때요? 그 가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보험은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어서 치매 치료비 지원은 거의 안 돼. 지선이 설명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화자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선아, 왜 그렇게 시무룩해? 화자가 딸을 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선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가람은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지선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람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엄마 치료비 때문에. 응, 알아. 언니도 어려운 거 알아. 가람은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가람아,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아니? 화자가 갑자기 가람의 방으로 들어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람이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내가 아프니까 식구들이 고생하네. 미안해. 화자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가람은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할머니 돌봐드리는 거 당연해요. 가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아픈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가람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픈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다른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돈을 벌지만 정작 우리 할머니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엄마가 책상에서 뭔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였어요. 가람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웠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지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가람은 할머니와 둘이 남게 됐습니다. 가람아, 학교 가야지. 화자가 손녀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잘 계세요. 가람이 인사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치료비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가람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얼마 안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가 물었어요. 가람아,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가람이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집안 상황이 계속 걱정됐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가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 치료비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인사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쓰러졌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가람이 가까이 가보니 정장을 입은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나? 구경꾼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술 취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추측했어요. 취객인가 봐. 무서운 세상이잖아.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하듯 지나갔어요. 아무도 직접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쓰러진 남성을 자세히 봤어요.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같아서요. 가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화자 할머니도 가끔 가슴을 아파하셨거든요. 그때마다 가람이 등을 두드려드리거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가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성은 힘들게 눈을 떴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람은 재빨리 가방에서 응급키트를 꺼냈어요. 할머니를 돌보느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람이 말했어요. 가람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남성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가람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서 남성에게 조금씩 마시게 했어요. 학생,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지나가던 어른이 가람을 말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응급처치할 줄 알아요. 가람이 답했어요. 가람은 남성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할머니가 가슴 아파하실 때 해드리던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지세요? 그 가람이 물었어요. 네,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남성이 힘들게 대답했어요. 가람은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인사동 XX번지 골목이에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람은 계속 남성 곁에 있었어요. 물을 마시게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고마워서 꼭 연락드리고 싶어요. 남성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가람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남성을 옮겼어요. 학생이 응급처치 해준 거예요? 응급구조사가 가람에게 물었어요. 네,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냥 물 마시게 해드리고 등 두드려준 것 뿐이에요. 잘했어요. 덕분에 상태가 안정된 것 같네요. 구급차가 떠나고 나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가람은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가람이 생각했어요. 만약 할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쓰러지셨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람은 가방을 메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람이 왔구나. 학교 잘 다녀왔니? 화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할머니. 근데 오늘 길에서 아저씨 한 분이 쓰러지셔서 도와드렸어요. 어머, 정말 우리 가람이가 착하네. 잘했어. 화자가 손녀를 칭찬했어요. 저녁에 엄마가 돌아왔을 때 가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가람아, 위험하잖아.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지선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엄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할머니 같아서요. 가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선은 딸의 말에 뭔가 뭉클했어요. 가람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다음에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 지선이 당부했어요. 네, 알겠어요.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가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할머니 치료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의 좋은 일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람은 몰랐어요. 자신이 도운 그 남성이 며칠 후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만남이 가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리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가람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실 문이 열렸어요. 윤가람 학생, 교장실로 와보세요. 교무부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람은 당황했어요. 교장실에 불려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빨리 가봐.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가람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혹시 무슨 상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가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 그 가람이 무의식 중에 말했어요. 며칠 전 인사동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멀끔하게 차려입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찾았습니다. 남성이 일어나서 가람에게 인사했어요. 가람아, 이분이 정윤석 이사장님이시야. 너를 찾으러 오셨어.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가람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사장이라니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분이었네요. 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가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정윤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윤석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이었어요. 그날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윤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가람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윤석은 명함을 꺼내서 가람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가람은 명함을 받아봤어요. 의료복지재단 이사장 정윤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필요한 게 없어요. 가람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윤석은 가람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어린 학생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집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정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람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됐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가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정윤석은 가람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도와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람 학생, 정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약속입니다.
정윤석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람이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답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람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학교 학생이 이런 선행을 했다니. 선생님, 정말 별일 아니에요. 가람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정윤석은 가람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람 학생, 평소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배웠나요? 할머니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할머니가 가끔 아프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정윤석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가람이 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는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가람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윤석은 가람에게 다시 한번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의료재단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가람은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가람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정윤석이 떠나고 나서 가람은 교실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가람아, 무슨 일이었어? 옆자리 친구가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선행 관련해서. 가람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하지만 가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윤석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람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봤어요.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건가? 그 가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할머니 치료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하지만 그냥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람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면서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선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선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치매관리재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지선은 깜짝 놀랐어요. 치매관리재단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윤호아 어르신이 저희 재단의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습니다. 지선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액 무료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청을 한 건가요? 저희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지선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신청자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것입니다. 전화 상대방은 자세한 지원 내용을 설명했어요. 약물 치료비는 물론이고 전문 인지 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저희 재단으로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지선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지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저녁 지선은 집에 돌아가서 가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가람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지선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 가람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 전액 무료래. 가람은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정윤석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재단이에요? 그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치매관리재단이라고 하는데 나도 처음 들어봐. 그런데 누가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어. 지선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가람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정윤석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 건 아닐까요? 그 가람이 넌지시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지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람은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정윤석 이사장이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할머니 치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가람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지선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가람은 방에서 혼자 정윤석의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건가? 그 가람이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도운 일이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지선과 가람은 함께 치매관리재단을 찾았어요. 화자 할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윤호아 어르신이시죠? 어서 오세요. 상담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선은 계속 신기해했어요. 정말로 모든 치료비가 무료였거든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지선이 물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희를 추천한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익명 추천이라서요. 가람은 마음속으로 정윤석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은인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선이 말했어요. 정말 누가 우리를 도와준 것 같은데 누굴까? 모르죠. 하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가람이 답했어요. 화자 할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지선아, 무슨 좋은 일이야? 화자가 딸에게 물었어요.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군가 도와주셨어요. 지선이 할머니에게 설명했어요. 그래,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화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람은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 치료비를 누군가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 아마 그때 내가 도운 정윤석 이사장님인 것 같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선행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가람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치매관리재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 화자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약물 치료와 전문 인지치료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가람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어요. 좋아, 가람아.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것도 많이 했어. 화자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인지치료 프로그램에서는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화자는 그런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람이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지선아, 학교는 어땠니? 화자가 갑자기 가람을 보며 말했어요. 가람은 순간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엄마로 착각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가람이에요. 지선은 엄마예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람이? 가람이가 누구야? 화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가람은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람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해 하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응, 나 지선이야. 엄마야. 가람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화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내 딸 지선이구나. 엄마가 보고 싶었어. 화자가 가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가람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 지선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선이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화자는 지선을 보더니 어리둥절해 했어요. 지선이가 2명이야? 화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가람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 할머니. 저는 가람이에요. 손녀딸이고 저분이 진짜 지선 엄마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헷갈렸네. 화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지선은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할머니를 위해 거짓말을 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식사 후 지선은 가람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가람아, 오늘 할머니랑 있었던 일 봤어. 엄마, 죄송해요.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셔서 그냥. 가람이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지선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선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 딸이 할머니를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우리 가람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지선이 가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랬어요.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면 엄마도 속상하시잖아요. 가람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선은 딸이 이렇게 어른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람아, 엄마가 내게 너무 많은 걸 맡긴 것 같아. 미안해. 지선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도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람이 웃으며 답했어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화자가 또 가람을 지선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지선아,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화자가 물었어요. 이번에도 가람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수학이랑 국어 배웠어요, 엄마. 수학이 어려웠을 텐데 괜찮았니? 네, 괜찮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가람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화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가람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참 똑똑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가람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 순간 가람은 정말로 할머니의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선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람이 할머니와 함께 옛날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사진 속 여자아이가 누구야? 화자가 어린 지선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지선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가람이 설명했어요. 아, 내 딸이구나. 참 예뻤지? 화자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지금도 예쁘고요. 가람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화자는 가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지선이 딸이니까 예쁘지. 우리 가족이야. 네, 할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람이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날 밤 지선은 가람에게 말했어요. 가람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엄마, 저도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는 저한테도 진짜 할머니예요. 가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선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어요. 화자 할머니의 치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가족들의 일상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교내 자원봉사 발표회가 열렸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봉사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윤가람 학생의 발표입니다. 사회를 맡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람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선이 조금 떨렸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윤가람입니다. 가람이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중석의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며칠 전에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지신 걸 봤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갔어요. 가람이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이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가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만약 할머니가 밖에서 쓰러지신다면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를 도와드렸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드시게 하고 등을 두드려드리고 구급차를 불러드린 것뿐이었어요. 가람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가람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보답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청중석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가람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람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를 도울 땐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멈춰서는 마음이 필요해요.
가람의 말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아픈 사람들도 계시고, 외로운 사람들도 계세요. 가람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계속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를 돌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청중석의 학생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본다면 잠깐 멈춰서 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거든요.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가람은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작은 선행이 큰 선행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청중석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어려운 순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가람이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누구든 나처럼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 우려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가람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친구들이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가람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단짝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거야. 다른 친구가 다짐했어요. 선생님들도 가람의 발표에 감동받았어요. 가람아,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선생님도 많이 배웠어.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가람이가 발표를 했다고? 지선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네, 그날 아저씨 도운 이야기 했어요. 가람이 답했어요. 우리 가람이가 정말 대단하네. 자랑스러워. 지선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화자 할머니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가람이가 착한 일 했구나.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화자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가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가람은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 많은 친구들이 감동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냥 내가 느낀 걸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멈춰서야겠다.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가람의 따뜻한 마음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선행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요. 가람이 그날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계셨을 거고, 엄마는 남의 할머니만 돌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누군가를 도울 땐 이유가 필요 없어요. 멈춰서는 마음이 필요해요. 가람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든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든 아니면 단순히 외로워하는 이웃이든요. 가람처럼 잠깐 멈춰서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선행 경험이나 감동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